월급은 분명 적은데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했더니 탈락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으실 겁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원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다른 숫자가 기준을 넘겨버린 겁니다. 소득인정액은 내 재산까지 가상의 월소득으로 바꿔서 진짜 월급에 더한 금액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있거나 중고차 한 대만 있어도 이 숫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해서 좌절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에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전세 대출금을 부채로 차감받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은 이 소득인정액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차와 보증금 때문에 탈락하지 않는 실전, 전략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신청 전 반드시 해야 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알려드리니까 놓치지 마세요.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덩어리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실제 버는 돈입니다. 여기까지는 직관적이죠. 내가 일해서 번 돈이니까요. 문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재산 유형별 환산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마치 그 재산이 매달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계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보증금이 매달 돈을 벌어다 준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집에 묶여있는 돈인데 계산상으로는 소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이 180만 원인 청년이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에 중고차 1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서류상 월소득이 수백만 원 더 뻥튀기 됩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80만 원뿐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소득인정액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내가 느끼는 소득과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이 완전히 다른 숫자가 되는 거죠. 특히 자산을 갖고 있는 청년일수록 이 차이가 극심해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오히려 복지 혜택에서 나를 밀어내는 역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은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이 환산율이라는 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주거용 재산인 전월세 보증금은 월 1.04%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이면 월 10만 4천 원이 가산되는 거죠. 예금이나 토지 같은 일반 재산은 월 4.17%가 적용되고요. 이것도 꽤 높긴 하지만 그런데 자동차는요 월 100%입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숫자죠. 차량 가액의 100%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입니다. 1천만 원짜리 중고차가 있으면 매달 1천만 원의 소득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보증금은 1%인데 자동차는 100%라니 거의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죠. 하지만 이것이 실제 계산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제라는 인식이 과거제도 설계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현실에서 차 없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퇴근이나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굴리는 중고차 한 대가 소득인정액을 1천만 원 단위로 올려버리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차가 있으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는 자동차 함정이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것이 청년 지원 사업 탈락의 1순위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차가 필수인데 그 차 때문에 복지에서 탈락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다행히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2024년 말 발표 후 2025년부터 시행을 시작으로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3가지를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화입니다. 소형 저가 차량에 대해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100이랑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더 이상 100% 환산이 아닙니다. 대신 일반 재산 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됩니다. 숫자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차량 가액 400만 원으로 비교하면 종전에는 400만 원 곱하기 100%월 400만 원이 가산됐습니다. 완화 후에는 400만 원 곱하기 4.17%로 월 약 16.7만 원만 가산됩니다. 400만 원이 16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무려 24배 차이입니다. 이 하나의 변화만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다시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완화입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근로나 사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생업용 승용 자동차에 배기량 기준이 1600큐빅센티미터 미만에서 2000큐빅센티미터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소형차만 해당됐는데 이제 준중형차까지 포함되는 거죠. 생업용으로 인정되면 재산가액 산정에서 100% 전액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차가 아예 없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업용 인정을 받으려면 단순 출퇴근용이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나 사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건설 현장 이동이나 배달 운송이나 영업 등이 해당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증빙이 중요하니까 사업자 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완화입니다. 다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일반 재산 환산율 월 4.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배기량 2500큐빅센티미터 미만 차량까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가족이 많으면 큰 차가 필요한데 그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2000cc 미만에 500만 원 미만이면 환산율이 100에서 4.17로 이나 2000cc 미만 생업용이면 재산에서 100% 제외 다인이나 다자녀 가구면 추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만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전월세 보증금도 소득인정액을 올리는 요인입니다.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돼 환산율 월 1.04%가 적용됩니다. 환산율 자체는 낮지만 보증금 금액이 크다 보니 무시 못할 수준으로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이면 월 104만 원이 추가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강력한 방어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 차감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할 때 재산 총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환산율을 곱합니다. 산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재산 빼기 기본 재산액 빼기 부채 곱하기 환산율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이 산식에서 부채가 클수록 환산 대상 재산이 줄어듭니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실질적으로 환산 대상이 되는 재산은 1천만 원뿐입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까지 빼주면 실제 가산되는 금액은 극히 적어집니다. 빚을 내서 마련한 보증금은 실질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증빙만 확실하면 소득 인정액 방어에 핵심 수단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서류 없이 신청하면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혀서 불필요하게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단 부채 차감을 받으려면 금융기관 발급 부채 증명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내역이나 잔액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셔야 합니다. 은행 앱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까 신청 전에 꼭 준비해두세요. 실제 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일용직 근로자 A씨입니다. 5인 가구에 월소득 180만 원 보유 차량은 1998큐빅센티미터에 차량가액 1천만 원입니다. 종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득평가액 133만 원에 차량 환산 1천만 원을 더해 소득 인정액이 약 1133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훌쩍 초과해 정부 지원에서 탈락합니다. 월급은 180만 원인데 서류상 소득이 1133만 원이라니 황당하지 않을 수 없죠. 이제 완화 기준을 적용해볼게요. 이 차량은 배기량 2000cc 미만이라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건설 현장을 다니며 일하는 분이라면 해당됩니다. 생업용 인정 시 차량가액이 재산에서 100% 제외됩니다. 소득평가액 133만 원에 차량 환산 0원을 더하면 소득 인정액이 약 133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 자격을 회복합니다. 같은 사람 같은 차 같은 월급인데 기준 하나 바뀌었을 뿐 소득 인정액이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복지수급과 탈락을 갈라놓는 겁니다. 자취 청년 B씨 사례도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는 직장인이에요. 전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전세자금 대출이 4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환산 대상 재산은 1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본 재산액까지 빼면 주거용 환산율 1.04%가 적용되는 금액은 극히 적어집니다. 만약 부채 증빙 없이 신청했다면 보증금 5천만 원 전체가 재산으로 잡혔을 겁니다. 대출 증빙 서류 하나로 소득 인정액 초과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서류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케이스죠.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이 6가지만 점검하시면 불필요한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차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지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세가 아니라 보험개발원 공식 가액이 기준입니다. 중고차 매매 시세와 꽤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퇴근용이 아니라 영업이나 배달 운송 등에 직접 쓰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넷째, 6인 이상 가구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잔액 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모바일 뱅킹에서도 발급 가능하니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여섯째,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돌려봅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내 월급과 보증금, 자동차 가액 대출금을 직접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동일한 산식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 후 탈락하면 재신청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자가진단이 시간과 기회를 모두 아껴줍니다. 신청서 내기 전에 반드시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경제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완화는 청년 내 일저 축계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계층, 인정 각종 복지급여의 자격 판단에 동일한 산식이 쓰입니다. 자동차 환산율 완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 청년층의 수급 자격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하나의 기준 변화가 여러 복지 혜택에 동시 적용되니 지금 확인해둘 가치가 충분합니다. 리스크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준 충족이 곧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도 청년 내 일저축계자는 가입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 후에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정부 매칭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을 넘겼다고 안심하면 중도해지로 매칭금 전액을 날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 관점입니다. 청년 내 일저축계자의 정부 매칭 수익률은 연 환산 시 어떤 금융상품보다 압도적입니다. 3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본인 납입금 360만 원에 정부가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줍니다. 합치면 1440만 원입니다. 실질 수익률이 300%에 달합니다. 적금이나 주식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수익률이죠. 소득 인정액 방어에 약간의 노력을 들일 가치가 충분한 이유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은 청년 내 일저축계자뿐 아니라 앞으로 신청할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핵심 지식입니다.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이 완화된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도전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숫자 싸움이고 숫자 싸움에서 이기려면 규칙을 아는 쪽이 유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 꼭 활용하시고요. 복지로 모의 계산으로 내 숫자를 먼저 확인하시고 준비된 서류로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뒀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